이제 지금까지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특별 대담인가 해가지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을까요? 재방송을 했어요. 그냥 참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합니다. 도대체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평가 같은 거, 피드백 이런 거 안 하나요? 김유정 의원님? 안 했나 봐요. 했는데 좋다고 보고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정말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저같이 안 볼 사람이 지켜봤기 때문에 시청률 높다고 자랑하던데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고. 봐야지 평가할 수 있으니까 저도 봤습니다.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요. 그 핵심은 명품백이었는데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그런데 밤 10시 50분 좀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야, 이 정도 말을 하려고 녹화까지 하고 사흘을 편집하고 이렇게 했나 싶으니까 정말 진짜 화가 났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데 저는 설날 아침에 이걸 재방송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9시 반에 했다고 하는데 정초부터 화를 돋굴 일 있나요? 불섭에 기름지고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했었는지 저는 물론 재방송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기사로 봤는데 야 정말 이거는 판단 착오라고 하기에도 아까울 정도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보고만 하고 뭘 그 성역을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내니까 아예 이것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애초에 박민 KBS 사장이 뭐 공정성을 그동안 해쳐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과연 이거는 KBS의 공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보는 내내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KBS 기자들이 동료 기자들한테 문자로 미안하다는 문자까지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KBS 사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질문부터가 이상했다. 그러면서 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냐. 작가가 써준 표현인지 직접 고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BS 사장을 지낸 사람이 보는 시각이죠. 질문도 의정과 경호 관점에서 던졌다.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그동안 여권의 시각을 변호할 수 있는 질문을 친절히 해줬다. 만약에 국민들이 뭐를 궁금하냐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했느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김의철 전 사장도 기자 출신이죠. 박장범 앵커보다 더 이제 선배가 될 텐데 저런 비난을 전직 사장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사장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요, 재방송 편성이 10일 밤 9시 반이에요. 네. 본 방송 나간 게 7일 밤 10시였거든요. 우리가 되게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면은 9시 뉴스 언저리잖아요. 10시보다는 9시 30분이 더 프라임 타임에 가깝고 10일 아침 10일 오전이죠. 10일 오전. 네. 이 시간에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을 보면 설날 차례 지내는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 9시 반도 휴일에는 특히 많이 봐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 대담을 설 민심 밥상에 올리겠다. 이런 계산 아니겠어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이제 쫓아가고 보게 되고 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사회 그 심리학적으로 또 비슷한 표현 중에 이 사회적 선망, 사회적 희망 편향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social desirability bias라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 스스로 그 집단에서 이게 우리한테 좋아, 이게 잘 됐어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락없이 이번 아마 대통령의 그 대담이라고 얘기한 7일 밤에 방영됐던 그걸 참모들과 내부에서는 이거 괜찮습니다. 이제 매듭 뭐 흔히 말하는 명품백 논란도 얘기하셨으니까 매듭 지어지는 거고 이거 반응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영방송의 채널 통해서 설날 아침에 그걸 다시 재방송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김우철 사장은 이런 질문조차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태원 이 희생자 가족들이 그래 박절하게 거절 못하는 그거 우리한테는 예. 점점점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만약에 질문 대답이 있었으면 이태원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이후의 조치, 뭐 처벌이라고 저는 표현까지 굳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또 최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거 무엇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왜 단 한마디도 질문에 들어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욕 들을만 하죠. 사실 이제 KBS와의 단독 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왜 안 하는지 이유는 짐작하지만 그래도 KBS가 단독 대담의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물어야 그게 국민의 방송이죠. 근데 대통령이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 해명할 기회만 만들어주고 그것도 뭐 제목을 대통령에게 묻다도 아니고 대통령실을 가다 해가지고 뭘 받았니 선물 이거니 이거 명패 이거 자랑질이나 하고 그렇게 꾸미는 것을 보면 KBS를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날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KBS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참 눈물겹다 그렇게 논평을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 대통령의 사전 녹화 대국민 사기쇼를 설날 당일 오전 재방송한 땡윤 방송사의 눈물겨운 충성도 목부림견이 따로 없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진행자를 불렀습니까? 구차한 물타기로 넘어갈 생각은 당장 접으십시오. 어차피 용산 참모들 무능 수준은 구렁이만도 못 돼 담도 못 넘어갈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농객을 청와대로 불러 탄핵을 오래된 기획이라며 꼼수의 변명을 늘어놨던 일까지 떠오릅니다. 애초에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들이밀며 공정과 법치를 부르짖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원래 스타일대로 결자 해지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빠져 눈과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이걸 재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기왕에 KBS가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담 방송 첫 방송했을 별로 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KBS가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재방송이라고 하는 결정 자체를 보면서 정말 이 KBS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국영방송 국정 홍보 대행사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정말 그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미 KBS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치욕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날 당일 아침 차례 지낼 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사실은 정치 얘기도 하고 가족들의 근황도 묻는 어찌 보면 골든타임인데 그때 재방송을 했다? 저는 그 자체 결정으로 KBS는 KBS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치고 그러면 왜 이걸 방송을 했냐.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 정무적 이 판단이 대단히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 대담을 통해서 만약에 털어냈더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도 했더라면 나름의 저는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체
대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결여돼 버리고 또 앞서 나왔던 이태원 참사 뭐 특별법 문제라든지 최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국정 주요 현안,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민심 반전을 노렸던 게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KBS는 재방송이라는 걸 결정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악화된 민심에 그 기름을 붓는 그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KBS의 재방송 결정은 오히려 정권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떤 민심에 불을 지르면서 정권에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미경님은요, 밤 10시에 노인들이 못 봐서 아침에 재방송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 글쎄요. 허관회님,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국민의힘 방송입니다. 이런 욕 듣고 있어요. 그 파우치냐 백이냐 이제 이렇게 논란이 예. 이상한 대로 튀지 않았습니까? 그 박장범 앵커가 외국에서 뭐 외국산 뭐 쪼만한 백 뭐 이런 식의 와 그런 표현 해도 됩니까? 쪼만한 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우치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메인 뉴스에서도 그걸 다뤘잖아요.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의 논란으로 뭐 시작됐는데 뉴욕 타임스에서도 파우치라고 표현한다. 그게 KBS가 지금 할 일입니까? 명품 백이라고 모두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굳이 파우치라고 쪼매난 백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게 축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거를 그 논란이라고 본인들이 조장을 해놓고 또 다음날 메인 뉴스에서 그걸 다룰 소재가 되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그동안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지금 더 깊은 수렁으로 본인들이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를 이슈였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질문하고 재차 질문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어도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대답할까 말까였는데 불편한 질문은 다 거르고 갔고 유일하게 2번 질문한 게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뭘 대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모든 기자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박장범 앵커가 질문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겠죠. 디올백 관련해서 이것만 한 가지 짧게 좀 살펴봅시다. 그걸 굳이 뭐 쪼맨한 가방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나중에 박장범 앵커가 9시 뉴스 시간에 그 부분을 또 해명까지 하더라고요. 외신들이 다 파우치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외신 한번 살펴봅시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디언,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 그래픽 자료를 보면 디올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디올백, 디올 핸드백.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디올 핸드백이 남한의 정당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쓰잖아요. 또 이건 어디예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디올 핸드백. 이건 뭐 아니 근데 김유정의 파우치면은 핸드백 아니에요? 난 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작은 거죠. 사이즈가 좀 작은 거일 뿐이지 핸드백이죠. 요즘에는 정말 더 작은 요만한 것도 심지어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립스틱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백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핸드백이라고 하죠. 사이즈가 뭐가 문제입니까? 3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 전에 그 비싼 화장품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안 그걸 돌려줬잖아요. 질문을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쪼매난 이러면 뭐가 작아집니까? 쪼매난 이러면? 왜 파우치란 말 썼을까? 이게 종편이나 아니면 지상파에서 이를테면 권고 차원에서 명품, 디오르 이게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윤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질문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예. 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네.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윤경호 소장께서 저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에 이제 우선 의전과 경호 또 정치 공작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주문자 내지는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의 관점에서 질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명품 그다음에 디오르라는 특정 회사 이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과민 반응을 그동안에 쭉 보였던 걸로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고심 끝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걸 KBS에만 맡겼다. 박장범이라는 기자 앵커에게만 저 질문의 표현을 맡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아마 치열하게 대통령 참모들과의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뭐 근거 있어야 되니까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식의 답변 그게 이제 준비된 식으로 쭉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KBS가 하면서 항상 지금 소환되는 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KBS하고 했던 대담 그게 소환되잖아요. 그때 송인정 기자가 한간에 문 대통령을 이러이러해서 독재자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했다가 나중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공격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그게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대담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또 사후에 후폭풍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거는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혀를 끌끌 차셨고 어처구니 없었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나중에 어떤 얘기가 제 귀에 쏙 들어왔느냐면 사흘 후에 방영이 됐던 거 있잖아요. 편집해서 나중에 방영된 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방송사가 그걸 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이번 코미디의 가장 정점에 들어가도 되는 대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지하게 끝난 대담을 왜 우리가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건 정말 그 사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방송을 안 했으면 우리가 그 다음날 에라이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재방송을 하니까 왜 재방송을 하냐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박장범 앵커가 이제 좀 쉴만한데 또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 KBS나 대통령실이나 어찌 이것을 잘한 결정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파우치, 조그만 백, 굳이 디올백이라고 표현 안 한 것을 문제를 삼는데 저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나쁜 질문이 그 다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걸 파우치, 뭐 이른바 파우치, 또 뭐 쪼만한 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은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그 경호를 뚫고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지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다? No. 국민들이 그거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경호가 뚫렸다? 이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테러를 당하면 경호가 뚫린 게 궁금한 거죠. 국민은 그거 받았냐? 어디 있냐? 어떻게 했냐? 이것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린 앵커라면, 정신 똑바로 박힌 기자라고 그러면 그 핸드백 받았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거 받아도 됩니까?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뭐 다 보여주는데 그럼 이거 돌려주면 안 됩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돌려주면 또 횡령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통령 법률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경호가 뚫린 것을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가장 궁금해한다? 언론인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으려면 가장 검증이 된 또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까?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렇죠. 완전히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해보려고 호도하는 하는 건데. 거잖아요. 그거 전두환 때 써먹던 수법인데 어디서 40년 지나 지금 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아니, 기본적으로 아까 송현정 기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야당의 질문을 대통령께 물어봐야죠.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어봐야지. 정부 여당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답하기가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관점이 완전히 틀어져 있고 저는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 파우치냐 조그만 백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걸리는 대목이었지만 저는 그 이 최 목사가 그것을 조용히 놓고 갔다고 또 표현해요. 예. 무슨 선물을 고가의 선물을 조용히 놓고 갔다? 이건 완전히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색대가 없었다? 검색대가 이미 설치된 걸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결과가 뭡니까? 자, 실제 명품백 300만 원 고가의 명품을 받은 이 김건희 여사는 실제 중앙지검 일부에 배당돼 있지만 수사도 안 하죠. 권익위 조사도 안 하죠. 근데 지금 최 목사를 입건해서 조사할 판이에요. 자, 이걸 야당은 주거침입죄로. 예, 주거침입죄로. 이걸 야당은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까 이은주 님이 리얼미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실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 병정 님이 확인해 주셨네요. 서울경제 보도. 배철호 리얼미터 전 수석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무 2비서관실 영입. 그랬군요. 아까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2.2%더라고요. 아니 더군다나 또 보수 지지층이 그 과표집됐다는 과표집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거네. 있는 거죠. 여론조사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2016년 대선 완전히 다 헛다리 짚었다고 고해성사하는 언론 매체들이 반성문을 쓸 때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6%를 하회하는 응답률 여론조사는 아예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그 난무하는 여론조사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아까 그 표본 채집의 편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응답률, 낮은 응답률 이게 제대로 추세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야죠. 리얼미터면 리얼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의 이 아까 품질 얘기했잖아요. 저는 언론 보도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우리 윤경호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응답률이라든가 최소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언론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한 리얼미터 조사는 다 인용하고 있어요. 왜? 이게 ARS로 조사하는 거고 이를테면 이 뭐 실시간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여야 막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면 또 정당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나와요. 다 인용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이 조사 결과가 또 신뢰가 안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기관의 책임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영입돼 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 기관에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 언론사들의 또 책임, 또 정당의 책임들이 더 크게 부각돼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